아들은 내 인생이었다. 누군가는 자식이 전부라고 말하면 과하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그랬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 집에는 아들과 나만 남았다. 아들이 숨 쉬는 소리, 방에서 연필 굴러가는 소리, 현관문 여는 소리까지. 그게 내 하루였다. 아들이 학교에 가면 나는 하루를 기다렸고 아들이 집에 오면 그날이 끝났다. 그렇게 살아왔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 그 생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나쁜 엄마가 될 것 같았으니까.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얌전한 아이였다. 말수도 적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착해 보인다고 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착한 아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이었다. 전화도 자주 왔고 주말엔 얼굴도 봤다. 그런데 조금씩 그 빈도가 줄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시간을 재게 됐다. 혹시 바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방해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들 집에 갔다.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땀이 조금 났고 집 안은 정리가 덜 된 상태였다.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아들이 집안일을 하고 있지? 왜 며느리는 안 보이지? 그 질문이 내 마음에 작은 가시처럼 남았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의 움직임을 보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는 모습, 아이를 안고 재우는 모습, 장난감 정리를 하는 모습. 예전 같으면 기특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다르게 보였다. 우리 아들만 너무 애쓰는 건 아닐까? 며느리는 자주 운동을 나갔다.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남았다. 아들은 괜찮다고 했다. 다들 이렇게 산다고 했다. 그 말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괜찮다고 말하는 얼굴이 괜찮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다. 반찬을 해다 주고 아이 옷을 챙기고 말도 조심했다. 그런데 그럴수록 며느리는 조금 더 멀어졌다. 가까워지지 않는 거리. 그게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며느리를 기준으로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들이 피곤하면 며느리 때문인 것 같았고 아들이 웃지 않으면 며느리가 잘못한 것 같았다. 확인한 적은 없다. 물어본 적도 없다. 그저 그렇게 믿는 게 편했기 때문이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나는 음식을 준비했다. 예전처럼 아들이 좋아하던 것들 위주로. 그런데 아들은 오지 않는다고 했다. 처가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상을 차려놓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상은 너무 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가져간 건 아닐까? 그 문장은 너무 날카로워서 말로는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반복됐다. 아들 집에 다시 갔을 때 며느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아들을 먼저 봤다. 여전히 바빠 보였고 피곤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내 아들은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내어주고 있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울었다. 왜 우는지도 잘 몰랐다. 아들이 힘들어서인지, 내가 밀려난 것 같아서인지, 그냥 서러웠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조심하게 됐다. 전화 횟수를 줄이고 방문도 줄였다. 그런데 줄일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하다. 잡으면 놓칠까봐 두렵고, 놓으면 이미 늦은 것 같고,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왔다. 그날의 얼굴은 예전 같지 않았다. 말수가 적었고 눈을 자주 피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다. 며느리 때문이다. 그래야 마음이 덜 아프니까. 그런데 아들의 말은 내 생각과 달랐다. 힘들다고 했다. 기대가 버겁다고 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천천히 눌렀다.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아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아들이 어릴 때 열이 나던 밤 잠들지 못하고 곁을 지키던 밤들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혹시 붙잡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며느리를 떠올렸다. 말수가 적던 얼굴, 아이를 안고 조용히 서 있던 모습. 혹시 그 아이도 자기 자리에서 애쓰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아직도 정답을 모른다. 며느리가 아들을 훔친 건지, 아들이 자기 삶을 찾아간 건지. 다만 한 가지는 안다. 내가 아들을 너무 오래 내 쪽에 두려고 했다는 것. 요즘 나는 전화를 덜 건다. 묻는 말도 줄였다.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최선이다. 아들은 오늘도 어디선가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조금 늦게 엄마 역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다. 자식은 내 삶의 이유였지만 내 삶의 주인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배우고 있다.